지금 이 영상을 켜신 분들 중엔 아침마다 20분, 30분씩 병이 위에서 한숨을 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배는 더부룩하고 어지럽기까지 한데 겨우 조금 나오는 그 느낌 때문에 하루가 틀어지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누군가는 이번 주 안에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잠깐만요. 성급히 고개를 젓기 전에 69세 박영숙 여사님의 첫 며칠을 함께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분은 12년 동안 매일같이 약을 의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4날 만에 약 없이 편하게 나왔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마시는 것 하나,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5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장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을 생활 속 언어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놓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끝까지 함께 가시죠. 먼저 이야기는 박영숙 여사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챙기듯 늘 하던 그 습관,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해 오셨습니다. 변비약을 하나에서 2개, 결국 3개까지 늘려야 겨우 화장실을 나올 수 있었고, 나오고 나면 배가 뒤틀리듯 아파서 하루가 망가졌습니다. 누구 탓을 하기도 어렵죠. 그때그때 막힌 걸 밀어내는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여사님이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식전에 마시는 한 잔. 여기까지 들으면 흔한 민간요법 같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냉장고에 하나쯤 있는 매실청, 그걸 물에 타서 마시는 일. 너무 쉬워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동작이 여사님의 장을 다시 깨웠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타서 아무 때나 마시면 별일 없습니다. 여사님도 처음엔 아무 효과를 못 보셨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데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바꿨길래 단 4일 만에 달라졌느냐? 첫째, 물입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손목에 대면 포근하게 느껴지는 온기. 대략 40도 안팎의 따뜻한 물에 매실청을 풉니다. 장은 온도가 올라가면 움직임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새벽에 찬물 한 컵을 벌컥 들이켰을 때 배가 쪼그라드는 느낌 아시죠? 장도 마찬가지로 차가움에 움츠러듭니다. 둘째, 타이밍입니다. 식후가 아니라 식전입니다. 밥 먹고 후식처럼 마시면 음식물 사이로 묻혀서 장까지 도달하는 속도와 자극이 흐트러집니다. 공복에 가까운 상태, 식사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속도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2초 만에 들이키는 게 아닙니다. 5분 동안 천천히 넘기는 겁니다. 한 모금 마시고 호흡을 고르듯 쉬었다가 장이 놀라지 않게 신호를 보내는 시간. 넷째, 농도입니다. 물 한 컵에 매실청 2숟가락. 너무 진하면 속이 쓰리고 너무 묽으면 자극이 약합니다. 이 4가지를 동시에 맞추는 순간 여사님의 첫날은 뱃속이 편안해졌고 둘째 날엔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엔 약 없이도 조금 나왔고 넷째 날엔 기분 좋은 그 표현 그대로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이 멈춥니다. 마시는 것만 바꾸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막히는 겁니다. 저는 25년 넘게 노년의 장을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동일한 5습관이 같은 문제를 부릅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짚어보죠. 물을 하루 종일 조금씩만 마시는 버릇. 한국 분들 정말 성실하게 물병을 들고 다니세요. 그런데 입만 적실 만큼만 자주 마시면 장은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화분의 흙 표면만 젖고 뿌리까지 물이 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큰 컵 한 잔,
점심 전 한 잔, 저녁 전 한 잔, 잠자기 전 한 잔. 4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컵으로 채워 넣어야 장이 밀어낼 힘을 얻습니다. 한 주만 이렇게 바꿔도 배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물만 늘리고 밥을 줄여버리면 오히려 더 막힙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에 빠지는 일. 이건 정말 잔인합니다. 우리의 몸은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가장 잘 움직입니다. 화면 속 뉴스와 드라마에 빠지면 뇌가 배변 신호를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게다가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위 혈관이 눌려 순환이 나빠지고 치질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60세 정미경 여사님은 30분씩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앉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바꾼 건 단 하나. 휴대폰을 화장실 바깥에 두는 것. 들어가서 5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나오는 것. 단 2주 만에 앉은 지 3분 내로 반응하는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에도 충전 케이블이 걸려 있다면 오늘 밤 치우십시오. 화장실은 몰입의 공간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섬유질을 먹었다고 착각하는 일. 상추 2장, 오이 몇 조각, 김치 반 숟가락. 몸은 고맙다고 말해주겠지만 장을 움직이기에는 모자랍니다. 필요한 양을 직접 숫자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접시의 그림을 떠올리죠. 아침엔 과일 하나 정도, 점심엔 나물 한 접시를 단백질 반찬 옆에 꼭 올려두고 저녁엔 김치나 배추류를 반 접시 이상. 그리고 쌀 한 그릇을 고집하신다면 현미나 잡곡을 절반만 섞어보세요. 세 끼 모두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바뀌어도 일주일이면 변이 부드러워지는 걸 체감하십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식이섬유를 늘리면 배변 빈도와 변의 일관성이 개선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끌어안고 젤처럼 부풀어 장을 자극해 이동을 돕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신호를 미루는 일. 한국의 아침은 바쁩니다. 손주 아침 챙기고 빨래 널고 설거지하고 그 사이에 왔다가 스쳐가는 배변 신호는 지하철처럼 지나갑니다. 놓치면 다음 차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3번, 4번 미루다 보면 몸은 배웠다고 착각합니다. 이 집은 신호를 보내도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신호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광주에 사는 64세 조명숙 여사님은 늘 급하면 바로 간다고 말하셨지만 일과 속 동선 때문에 항상 일을 끝내고 가셨습니다. 바꾼 규칙은 간단합니다. 신호가 오면 모든 걸 내려놓는다. 몇 분 미루면 몇 시간을 기다린다. 단 일주일 만에 신호가 또렷해졌고 2주 후엔 아침 유감씨와 점심 12시에 몸이 자체적으로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몸은 훈련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가장 놀랍고 가장 쉽게 간과됩니다. 먹는 양을 줄이는 일. 속이 답답하니 적게 먹어야 덜 막힌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장은 밀어낼 재료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조금만 들어오면 조금만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근육은 느려지고 여기에 음식까지 적으면 더 움츠러듭니다. 전주에 사는 71세 송복자 여사님은 3년간 반 공기만 드셨습니다. 용기를 내서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제대로 드시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배가 가득 차서 불편했지만 이틀째 배에서 오랜만에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사흘째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변비약 없이요.
일주일 후엔 매일 편하게. 단언컨대 적게 먹는 전략은 장에게 신호를 끊는 지름길입니다. 충분히 먹는 것이 불안하다면 점심 한 끼만 먼저 늘려보세요. 몸이 금방 답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매실은 그냥 마시면 되는가요? 아닙니다. 방식이 핵심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죠. 따뜻한 물, 식전 30분, 오븐에 걸쳐 2숟가락의 균형. 매우 간단해서 오히려 놓치기 쉽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 한식 문화에도 무리 없이 스며듭니다. 아침밥 전에 따뜻한 물로 속을 깨우는 습관, 점심 전 잠깐의 여유를 내어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 저녁 준비 전에 물 한 컵으로 하루의 수분을 채우는 흐름. 어르신들이 평생 지켜오신 생활 리듬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실제 사례 두 분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전직 공무원 김철수 어르신은 물을 정말 자주 마셨습니다. 카운터를 세어보니 하루 15번. 그런데 한 번에 2모금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4번만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컵으로 꽉 채워 한 번에. 일주일이 지나자 어르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배가 편안해졌다고요. 완치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는 점심 전 한 잔을 매실로 바꿨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아침에 느릿한 장이 깨어나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부산의 정미경 여사님 이야기는 앞서 나눴지만 그 이후도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화장실 밖에 두자 평소에 듣지 못한 신호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배에서 들려오는 잊고 지냈던 작은 소리들. 몸은 이미 말하고 있었고 우리는 화면 소리에 무쳐 못 들었을 뿐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덧붙여 신뢰를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수분과 섬유질의 조합은 변비 관리의 표준 축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수용성 섬유질을 늘리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변 빈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방식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생활 리듬과 배변 신호의 관계입니다. 규칙적 식사와 아침 활동이 대장 반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 식전과 식후에 짧은 루틴이 그 반사를 강화합니다. 오늘 제안드린 4가지 원칙과 5습관 교정은 이 생리적 원리를 생활 속에서 쉽게 작동시키기 위한 설계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무너집니다. 한국식 한 주 루틴에 맞게 단계별로 가봅시다. 첫 주엔 물만 바꾸세요.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큰 컵 한 잔. 나머지는 그대로 두세요. 둘째 주엔 화장실에서 아분 규칙을 지키고 휴대폰은 문 밖에 두세요. 셋째 주엔 섬유질을 한 끼만 늘려보세요. 과일 하나, 나물 한 접시, 김치 반 접시. 넷째 주엔 신호가 오면 멈추고 바로 가는 훈련을 하세요. 다섯째 주엔 식사량을 한 끼만이라도 늘려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매실 한 잔을 오븐에 걸쳐 마십니다. 박영숙 여사님이 4날 안에 달라졌던 이유는 매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5가지를 동시에 조금씩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몸이 배우는 순간 약 없이도 장은 다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나요? 나도 했었는데 왜 안 됐지? 대부분은 하나가 빠졌습니다. 온도거나 타이밍이거나 속도거나 농도거나 혹은 물을 여전히 조금씩만 마시고 있거나 화장실에서 시간을 너무 길게 쓰고 있거나 밥을 계속 줄이고 있거나 괜찮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다시 붙잡아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내일 아침은 식전 30분을 확보해 매실 한 잔을 오븐에 걸쳐 마신다.
점심 전에는 물 한 잔을 컵으로 채워 마신다. 저녁에는 휴대폰 없이 들어가 5분을 넘기지 않는다. 셋 중 하나만 해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아직 반신반의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작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막히는 날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편한 날이 더 많았나요? 막힌 날이 많았다면 잘못된 방식이 습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고 따라올 뿐입니다. 따뜻함, 타이밍, 천천히, 균형, 그리고 네 잔의 물.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위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개인 상황에 맞춘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원칙은 대개 안전하고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버거우면 가족과 함께 시작하세요. 아침 준비하는 동안 식전 30분을 서로 챙겨주고 화장실 문 앞에서 휴대폰을 서로 건네받아 보세요. 몸은 관계 속에서 더 쉽게 변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무엇부터 바꾸실 건지, 따뜻한 물로 시작인지, 화장실 5분 규칙인지, 아니면 점심 전 물 한 잔인지.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첫날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 신호가 또 다른 분의 장을 깨우는 작은 계기가 됩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박서현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장이 첫 신호를 보낼 때 그 순간을 꼭 포착하길 응원합니다.